네,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3회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생각나시나요? 세네카의 명언,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대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러니까 세네카가 살던 시대는 BC 4년, 그리고 AD 65년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네카. 그러니까 BC 4년하고 AD 65년. 그러니까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인간이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행동은 시간이 무한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부족해. 한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내가 꼭 합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자기 시간 쓸 거 다 쓰면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세네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게 공부하셔야 되겠죠. 말하자면 TV 보는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우리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운동 안 하면 못 빼기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표를 정해냈으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운동 시간도 좀 줄여야 되고 또 줄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 좀 줄여야 되겠죠.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뒤에 친구를 만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결정했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것은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잠도 좀 줄이시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분이 있다고 봅시다.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꾸준히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거 좀 지우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이게 때문에 하루는 그 공부를 많이 해, 이만큼 해. 그리고 하루 안에 이만큼 해. 그리고 또 하루 이만큼 해. 그리고 안에 쭉 안 해. 그리고 이만큼 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평균 내보면 이것보다 많을 수 있어요. 평균 내보면 이건 이만큼이지만 이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평균 내보면 이 평균보다 이 평균이 더 많았어요. 공부한 시간 평균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뭐냐면 처음에 공부를 스타트할 때 잘 안 돼요. 여러분 공부해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안 돼요. 그리고 공부에 몰입하게 되면 그때는 잘 이루어져요. 머리가 그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머리도 운동도 워밍업을 해야 운동이 되듯이 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는 많은 부분이 워밍업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 워밍업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이거 다 빼면 이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클 수 있다. 크다는 거지, 이게 더. 저 작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빨간 걸 피셔야 되겠다. 워밍업 하다 보니까 이만큼 다 없어진 거지. 그 이만큼 남고, 이건 이만큼 있고. 이게 더 크다는 거죠. 이건 더 작고. 그래서 하루 왕창 공부하고, 이틀 쉬고, 이건 좋은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일 몇 시간 공부하시겠다 만약에 정했으면 그 정한 만큼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세요. 이건 토끼고, 토끼. 그다음 이건 뭐예요? 거북이죠. 이 사람이 승리했잖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면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 좀 봅시다. 요구하는 거 보니까 분당 회전수가 얼마인가를 요구했어요. 이게 분당 회전수를 구하면 돼요. 분당 회전수는 여러분이 여기 피스톤 압출량에서 나오는 분당 회전수 이겁니다. 그래서 피스톤 압출량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이 공식 모르면 못 풀지.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이 공식 중에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이 알겠지만 어떤 때는 이것을 부인은 하고 4분의 파이 D자승 L, N하고 Z까지만 쓴 공식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단위가 메타 삼성포 아워든지 그건 단위에 맞추면 되는 건데 이때는 왜 60을 안 했을까? 이때 하고 이때는 N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메타 삼성포 아워이면 리볼루션 퍼 아워 즉 시간당 회전수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N이 뭐라고요? 여기 분당 회전수를 보라 했잖아요. 분당. 그래서 리볼루션 퍼 미니트 RPM이죠. 그 RPM이기 때문에 여기 아워가 되려니까 60으로 곱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을 외울 때 무조건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면 돼요. 여기 뭐 60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60이야. 그러고 나서 왜 60이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 n이라는 희전수가 시간당이면 60을 곱해야 미터 삼성법 아워가 되는 거고, n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이 대입할 때 시간 rph, 즉 시간당 희전수로 적용하면 굳이 60 곱하면 안 되지, 그때는. 그렇죠? 또 여기 구할 때 여기 어떤 데는 미터 삼성법 미니트를 또 구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따라서 희전수가 달라지고, 분당 희전수냐 시간당 희전수냐 그런 거죠. 만약에 미터 삼성법 미니트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 RPM이면 여기 60 곱하면 또 안 되는 거지. 그런 여러 가지 60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단위 때문에 바뀌는 곱하기 이런 개수 있잖아. 이런 것은 여러분이 공식 외울 때 이 단위도 같이 외우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식을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분당에서 n을 빼는 거예요. 빼니까 이런 식이 남잖아요. 이런 식이 남으니까 이 최적을 구해야 되잖아요. 최적을 구하라니까 또 몰라. 그래서 냉동 능력이 주어졌어요. 냉동 능력이 10R로 주어졌거든요. 이 10R. 이 10R를 가지니까 10R를 내란 냉동 능력은 1R에 대한 냉동 능력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이게 냉동 능력이 이게 10R가 줬는데 이 10R는 1R의 냉동 능력이라는 게 델타 H거든요. 모래 선대에서 우리가 냉동 효과라고 하는 거. 그거거든요. 이게 QE예요. 냉동 효과 QE. 그거에다가 총 질량을 곱하면 되겠죠. 질량은 뭐예요? 질량은 실제 냉동 사이클에서 움직인 질량이잖아요. 냉매량이잖아요. 냉매량은 실제 냉매량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 냉매량. VH가 실제 흐르고 있는 체적입니다. 냉매 체적. 거기다 밀도로 곱하니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밀도는 사실은 요게 이제 밀도는 빛체적분의 1이잖아요. 밀도는 빛체적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빛체적분의 1을 했는데 요거 VY로 한 것은 뭡니까? 좀 올려서 설명드릴게요. 좀 올리면 자, 이제 올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요 정도까지 올리면 되겠네. 그죠?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V1분의 1이니까, 원래는 여기 V 로 1이 되겠지. 로 1이 써야 맞겠죠. 그죠? V1이 되니까, 로 1, 안 보이나? 1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냥 로만 쓴 거예요. 자, 이걸 V1 쓰게 된 것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왜 V1을 쓰느냐는 사람이 있어요. V1이 뭐냐면, 요겁니다. 즉, 흡입 쪽에, 앞집기 입구하고 앞집기 출구 쪽이잖아요. 앞집기 흡입 쪽에 비체적이에요. 비체적 곱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비체적하고 여기 비체적하고 여기 비체적 다 달라요. 이 비체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때 비체적, 이때 비체적, 이때 비체적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왜 이 비체적을 쓰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크게 그래가지고 압축기가 있으면 압축기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기 피스톤이 있고요. 그죠? 피스톤에서 이제 압축기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요. 그러면 이 피스톤에게 뭐냐면 흡입 밸브가 있고 토출 밸브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 피스톤에 실제 흡입할 수 있는 체적이 여기까지예요. 요게 피스톤 배출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V를 써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흡입축이 있어요. 냉매 흡입이죠. 흡입 냉매가 있는데 이 피스톤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 피스톤이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쭉 냉매가 들어야 되는데 원래 압축할 때 압력 있잖아요. 압축 압력. 흡입 압력이 있고 흡입 있고 여기에 이제 압력이 걸려 있고 토출이 쭉 가는데 이 토출도 압력이 걸려 있어요. 그죠? 토출도 압력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토출한 다음에 이제 흡입하려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압력이 걸려 있어가지고 압력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흡입 압력이 만약에 흡입 압력이 이제 뭐 2kg다. 2kg 센티미터로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2kg인데 요 토출 압력은 이제 뭐 10kg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 토출 압력이 흡입 압력이 2kg니까 쫙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쭉 있다가 내려오는 순간에 아직도 10kg야.
그리고 쭉 어디까지 들어와요? 2kg가 될 때까지. 2kg가 될 때까지는 이 냉매가 못 들어오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2kg가 될 때까지 하다 보니까 쭉 그냥 이 정도 와서 이 정도 되니까 그때서 이게 이제 여기가 2kg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흡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와서 흡입돼서 맨 몇 대까지 이렇게 이제 왔다 그러면 이게 실제 흡입이야.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원래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흡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쪽 저기 최적 비율을 얘기할 때 보면 최적 비율은 V분의 VAC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이때 여러분 생각 보세요. 지금 이제 G는 여기서 보면 G잖아요. G. 요 G는 로 VAC잖아요. G는 로 VACT. V를 대문자 써야 되는데. G는 로 VACT잖아요. ACT.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요 로는 언제 때 써야 돼? 이 VACT는 지금 현재 흡입 때잖아요. 이것도 로 안에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어때 써야 했나? 이것도 흡입 시에 밀도를 써야 돼. 밀도를 적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예요? V 1분의 1의 VACT. 그러니까 이게 현재 여기서 이 그림 올 때 뭐 이게 뭐야? 흡입시잖아요. 흡입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흡입시라고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V1은 흡입시에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지워가지고 지울게요. 지워서 여러분이 설명드릴게요. 지워가지고 좀 여기 이제 치중 이렇게 있다가 이제 막 올라가 쭉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나가겠죠. 나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나간다면 지금 여기 있던 것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빛의 이때 빛이 다 다르지. 그거 언제 적용할 거예요?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VACT라는 거예요. 흡입대의 최적이니까 흡입대의 밀도를 곱해야 되고 흡입대 밀도는 결국 흡입대의 P차익분의 1이다 이거지. 그래서 흡입시를 적용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뭐 어느 책에도 설명이 없어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설명드리는 책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냉매가 이제 뭐 가잖아요. 근데 G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니까 GACT를 우리 GACT라고 설명 안 해요. 이거 G는 보통 우리가 지워야 돼요. G는 그냥 G라고 그래요. 왜 G냐면 그냥 그 실제 냉매 값 있잖아요. 이거 그냥 G거든요. 저 G를 체크해보니까 얼마 값이 나왔어. 이게 얼마 킬로그램이 나왔어. 그러면 이 얼마 킬로그램을 최적으로 바꾸고 싶어. 최적으로 바꾸고 싶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최적 비율 같은 건 최적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이 최적을 언제 최적을 기준해야 돼요? 처음에 흡입대 최적을 기준해야 되겠지. 흡입대 최적을 기준해야 돼. 흡입대 최적을 기준해야 되니까 결국 G를 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결국은 흡입대 비최적분의 1로 나눠가지고 계산해야 된다. 이거 흡입대의 최적이죠. 흡입대 최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G는 우리가 이제 최적에다가 V분의 1 하면은 이게 이제 G가 되잖아요. 최적에다 이게 밀도 비최적. 근데 이 비최적 언제 한다? 꼭 흡입대 비최적을 한다. 이 점에 비최적을 한다. 그럼 이 최적은 결국은 뭐예요? 흡입대 최적이지. 흡입대 최적이 되는 거예요. 최적. 이렇게 됐을 때 흡입대 최적. 뭐 다니면서 뭐 가면 이제 체적이 커지죠. 왜? 비체적이 작아져요. 오히려 작아져요. 이 비체적은 내려갈수록 커져요. 내려갈수록 커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져요. 언더스탠이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띄고 계속 지우고 다 지워야 되겠네. 네, 다 줄게요. 다 지우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 계산할 때 여기서 이제 G가 왔는데 이건 실제예요. 이게 실제 냉동 능력이니까 여기 주어진 시발트의 실제 냉동 능력이니까 이거 실제 냉매량이고 이거 실제 냉매 최적이가 냉매량입니다. 그 최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비최적분의 1인데 여기 V1 쓴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만약에 더 정확하게 하려면 V로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근데 뭐 일반적으로 G는 로 V 쓰니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시험 때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보면 이 최적 비율은 이거에서 이걸 하는 거 이해하죠?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서 실제적인 양이니까 실제적인 양이고 이것을 뭐냐면 이론적인 양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적인 양. 피부톤 압출량. 이걸 적용한 거예요.
그대로 해가지고 보니까